누구입니다. 제프요. 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진설이에요. 네,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소개되는 걸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오늘도 약간 그러게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작은 팁이지만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그리고 뭐 꼭 필요한 그런데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좀 애매한 약간 이런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 예, 사업 계획서 발표. 예, 프리젠테이션 할 때 발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어떤 큰 거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예, 제가 멘토링 할 때 실제적으로 받았던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게 한번 보죠. 프리젠테이션 할 때, 발표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바꿔서 심사위원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가장 보면서 채점을 잘 매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얘기할까요?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우선은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고 그 어떤 창업 패키지나 창업 지원과 관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시간이 길어야 5분, 네네네. 10분이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내 사업을 5분 내에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심사위원들. 이해를 시키려면 처음부터 내 사업은 뭐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놓고 저는 그거부터 얘기하라고 해요. 내 사업은 이런 겁니다. 네네. 라고 한 줄짜리로 딱 요약을 해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심사위원들이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쉬워지거든요. 아, 네네네.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그 멘티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말씀하셨듯이 짧은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뒤에를 저게 뭐지? 계속 무슨 사업이지? 뭐 때문에 저 얘기하지? 계속 의문점이 들어요. 심사위원들한테 의문점을 들게 하는 순간 조금 점수들이 막 깎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네. 맞아요. 이걸 좀 발전시키면 이런 수가 실제로 있어요. 심사위원들이 다 말똥말똥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은 듣는 동안 서류를 미리 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눈치를 보면서 심사를 매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보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처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를 시키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사학적인 그런 도구들을 동원할 필요도 있는 거죠. 나도 뭔가 왜 왜 이런 단어를 못 쓸까? 그런 거지. 고급져. 단어가 고급죠. 근데 이렇게 칭찬해주는 척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거 뭐지 지금? 네,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죠. 왜 에일리언 영화를 처음 만들 때 감독이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우주 그 생명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려니 되게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우주 버전의 조스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유튜브도 동영상계의 플리커가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꼬꼬마 시절의 유튜브가 자신의 사업을 설명할 때 동영상계의 플리커, 그 플리커는 사진을 공유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계의 플리커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줄로 설명하면서 비유를 해주면 사람들의 지식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할 때 더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면은 네. 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맞아. 그쵸.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 뭐 하겠다는 거지? 그걸 모르면. 그 정리를 하자면 잘생기거나 예쁜 거는 보다는 그리고 말을 너무나 청산유수로 잘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나의 사업이 뭔지 내가 무엇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명확하게 어떠한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한 3가지, 5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심사위원한테 우린 이게 매력이에요, 우린 이 사업이에요, 우린 이게 차별점이에요를 명확하게 얘기할 거 적어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전달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그런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내가 어떤 걸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렇죠. 라면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네네. 사람들의 고충, 불편, 네.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맞겠네. 이거 해줘야 되겠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길게 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만으로 거의 발표 시간에 3분의 1 가까이 채우시는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 이러이러한 고통을 누가 겪고 있어요라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건 필요하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질문. 떠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떨릴 때 어떻게 하는지 팁 혹시 있으시면. 뭐 전에 영상을 보신 분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앤디는 안 떠는 사람입니다. 앤디는 안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다른 분들 혹시. 그런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빨간색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떨지 말아야 된다, 떨지 말아야 된다 해도 떠는 사람들은 결국엔 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리시는 게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떨리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떠는 거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떠는 상태에서도 내가 말할 거만 잘 말하자, 그냥 떨자 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떨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대로 그냥 내가 뭘 얘기하려는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얘기를 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만 하면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안 떠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지만 안 떠는 저 사람. 떨었던 경험이 몇 번 있긴 아, 그래요? 있는데 그 회사 다닐 때 네네. 처음으로 이제 팀장 승진을 하고 우리 회사는 팀장들끼리 모여서 사장님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최연소 팀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아직 나이가 좀 어린데 굉장히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요, 셀프 그냥 칭찬.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사실. 처음 가니까 너무 떨리잖아요. 어.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첫 간부 회의 때. 그랬는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셨던 뭐 부장님, 상무님들이 다 너무 이쁘게 봐주시는 예, 거예요. 맞아요, 이쁘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떤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나의 진정성, 진실성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떠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떡할 거야? 내가 떨린다는데 이런 마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래도 나는 좀 덜 떨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비언어적인 처방인데요. 화장실 들어가셔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문 딱 잠그시고 가장 가능한 내 몸의 표면적을 넓히는 자세를 취하세요. 보시면 운동선수들이 우승했을 때 대부분의 공통된 포즈가 뭐냐면 두 팔을 높이 올리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포즈를 취하잖아요. 이건 내가 승리자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을 가능한 넓게 이렇게 당당한 이런 포즈로 몸을 쫙 벌리시고 지금 좁아서 포즈가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고 심호흡을 3번 정도 하신 후에 난 떨어 할 수 없어. 떠는 건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몇 번 해주시면서 그렇게 몸동작을 넓혀보시는 그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얘기 나온 김에 또 방법이. 이것도 얘기할까 말까 하다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사실 떠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원래 떠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가 떨리는 자리인 거예요. 아니 심사위원들이 내 것을 붙이냐 마느냐 이런 자리에서 안 떠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떨린다는 거는 심사위원들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보통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레리 킹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시사 터크쇼 하는 진행자예요. 그 사람은 처음엔 굉장히 내성적이고 막 떨었대요.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청중들이 바지를 다 안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를 좀 가볍게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발표하는 자리만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도자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은 오만해도 된다. 이건 내가 나의 것을 말하는 자리다. 이 내용은 내가 잘 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처음 하면은 뭐든지 다 떨 수밖에 없어요. 시험 볼 때도 사실 떨리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이게 잘 봐야 되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 많이 하면서 조금씩 떨림이 이제 잦아들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심사위원들도 와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나보다는 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그러면 내가 떨 이유가 없다라고 또 어느 순간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네. 많이 해보면서 또 그런 경험을 쌓게 되면은 떨림도 줄어들고 네.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네, 네. 습관이 없어요. 구수하시네요. 네. 친절한 제프 오빠네. 그 좋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진짜로. 예, 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는 너무 떨었어. 이걸로 점수 깎이진 않습니다. 너무 떨었어. 어떡해. 이걸로 점수 깎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떨어가지고 내가 할 말을 못했어는 점수 깎입니다. 예. 그래서 떨리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떠는 거를 그냥 보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앤디가 말했듯이 저도 가끔 심사 가면 귀여워요. 이렇게 떠시는 분들 보면 귀여워요. 그래서 그래서 긴장했나 봐. 어떡하지? 안쓰럽기도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도 그렇게 팍팍하게 못 하겠어요. 떠는 분들 보면 막 찌르듯이 못 하겠어. 이렇게 안쓰러워서. 그래서 귀여워요. 그래서 떠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떠는 걸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다. 그렇지만 떠셨을 때 떨어서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프가 얘기한 것처럼 연습 많이 하세요. 떨어도 말을 하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많이 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자 팁들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팁을 한 가지 얘기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 안 떨거든요. 우리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무대에 섰던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 3명에서 5명 쫙 앉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쳐다보거나 막 이렇게 쳐다보거나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쳐다보지 말고 심사위원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눈을 보시면서 하나씩 말을 하시면 조금 덜 떨릴 수 있고요. 너무 어떻게 말이 막 엉긴다 그러면 한숨 한 번 쉬세요. 하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약간 끊어주셔도 돼요. 완전 꿀팁인데. 그리고 그러네.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할 동안 자신들이 음.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거나 뭐 관련되는 이슈를 검색하기 위해서 핸드폰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기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때에도 이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정수리가 어떤 네. 모양인지 생각을 하면 되죠. 네. 안 떨릴 거예요. 여기에 눈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눈을 붙여라. 가마가 네. 2개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면 떨 수가 없어. 예. 네. 맞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보통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다 됐다고 알람이 울리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줍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이런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발표는 안 끝났는데. 이때 방법은 혹시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되기 전에 연습을 그렇죠. 통해서 그 네, 시간 그렇죠. 내에 그렇죠. 맞아야죠. 5분 발표 그러면 최소 4분 40초에 내가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일단 선행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문장 자체는 그래도 그 문장은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더해서 계속 더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끝났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딱 어떻게 하여튼 그래도 말 중간에서 또 끊어지는 건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네. 보태기를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좋은 얘기고요. 아까 떨지 말라는 부분에서 떨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연장선상이 있는데 그냥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떠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질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던지면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심사위원들이 되게 그 시간을 이 사람이 되게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은 질문을 갖다가 그 뒤에 얘기를 마저 해주시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을 사실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떠한 얘기를 꼭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 뒤에 부분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예. 맞아. 네, 그 피해야 되는 거 일단은 울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맞아. 요건 피하시고 그다음 울려서 제가 이분 사소하게 이런 거 피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앤디가 말했듯이 중간에 또 끊고 사업 소유 계획을
이렇게 끝내는 거, 그냥 뚝 끊는 거, 요런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뚝 끊는 거, 요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근데 그 진솔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질의로 하겠다라고 네네네.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챕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네. 발표하는 그마다 중요한 문장들이 하나씩 분명 키워드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못한 부분이 뒤에 남아있다 라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문장을 네네. 연습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시간 만약에 끌어졌다라면 난 그 문장을 꼭 얘기해야 돼 라는 걸 준비해 놓고 그걸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팁을 두 가지를 드리는데 보통은 하나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문장 하나를 연습하셔라. 그래서 땡 울렸을 때 그 문장 하나는 마치고 끝내셔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발표할 때 이런 문장은 꼭 사업에 대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숙하지만 도와주시면 능숙한 사업자, 그 다음에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창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딱 끝내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문장 하나, 문구 하나 정도는 기억하셨다가 땡 울리면 떨지 말고 혹은 딱 끊어버리거나 막 하지 말고 이거는 말하고 끝내야지 라는 거 하나는 이제 준비해 주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진솔이 얘기했다시피 제가 뭐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마케팅, 사업 진입 전략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추가 질문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참 네. 예쁘네. 네, 그건 네, 정말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네, 네. 자신이 얘기했던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사람이 아주 완성된 창업가의 길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업을 키울 수 있겠는가라는 가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창업가가 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다라든지 그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을 때 혹시 내가 어떻게 끝내야겠다라는 전략적인 영리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빨리 끝났을 때도 제가 뭐 말을 빨리 해서 빨리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추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것들,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러니까 심사위원하고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네요. 우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몰랐단 말이야. 머리 길이도 저보다 작고요. 아직까지 몰랐구나. 우리 괜찮은 사람이.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발표 때 발표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발표라는 거는 내가 하는 발표 5분, 질의응답 뭐 5분에서 10분 요까지 다 포함해서 발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 대한 전략도 짜셔야 되는데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질문입니다.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해봤더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뭐 시장성이 있는지, 얼마나 차별을 하든지, 뭐가 준비가 됐는지, 왜 예산을 이렇게 했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아마 준비하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들이 제가 이런 걸 알아봤더니, 제가 뭐 해봤더니라는 식으로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도 잡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 대답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주는 게 결국에는 일을 잘 수행할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답변해버렸네요. 네. 제 의도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야기한 주장들은 다 전부 다 어쨌든 내 주장이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그렇다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라는 거죠. 시장을 내가 추정했어. 그럼 그 추정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근거는 뭐가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숫자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던 내용들의 근거가 되는
그런 논문 아니면 기사, 통계 자료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해봤던 뭐 실험 진짜 해봤더니 내가 뭐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것들 내 경험 스토리 이런 것들을 그 뒤에 부록에다가 꽉꽉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의 팁이기도 한데 그 부록에 내가 질문이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업을 설명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 궁금해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Q&A 형태로 만들어 두시거나 아니면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채워 넣으시면 그리고 그거를 질문에 따라서 맞는 페이지를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대답하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를 더 많이 그런- 보여주실 수 있죠. 좋은 네.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어펜디스를 넣어라. 그렇죠. 네. 어펜디스도 필요하고 음. 결국에는 질의가 뭐 나올지를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대부분 질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창업,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질의할 것들이 사업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장성, 사업성 같은 게 있느냐, 차별성은 뭐냐, 그리고 이 타겟 고객이 정확하게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고객에 대한 문제점이 맞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거기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시장 진입 전략이 어떻더니, 뭐 이게 뭐가 있을까요? 또 역량이 실제 이런 그렇죠. 있고, 고유 역량이 역량이 뭐가 있고. 있는지, 자원은 뭐가 있는지, 뭐 이 정도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서류라든가 발표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야 다.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다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심사위원들도 그 심사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그 얘긴즉슨 심사의 기준에 맞는 것만 체크하기에도 바빠요. 예, 그 기준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점수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잘 읽어보시고 심사 기준에 맞는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와 있는지 혹은 심사 기준에 맞는 것들 중에서 내가 발표를 참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들을 뽑아서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이거 팁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들하고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개 중에 심사위원들이 보통 한 5분 정도, 좀 많은 데는 더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정도가 좀 이렇게 까칠한 분이 꼭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질문을 좀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열내듯이 막 이렇게 싸우듯이 얘기를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5분, 만약에 심사위원이 5분이라면 한 분하고 싸우면 그 5명한테 전부 다 점수를 못 받습니다. 이럴 때는 전략이 이분의 그 질문이 하도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넘어가고 나면 이 질문한 심사위원한테는 점수를 못 받더라도 다른 심사위원들한테는 점수를 잘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인 거지. 뭔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자신의 단점을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런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거죠. 예스 바도 화법을 쓰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 부분이 우려되시는 사항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행해본 바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 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다음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 다음 질문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섞여서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부분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응답은 심사위원들이 공격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발표는 내 얘기를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막 하고 나는 방어해야 되고 내 사업은 좋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럴 예. 수 있어. 잘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은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사 점수를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점수를 깎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방어하기 위한 시간으로 쓰지 마시고 좀 더 내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보여줄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발표 시간하고 동일하게. 예, 그것들을 좀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 사실 싸울 수가 없죠. 이 관련된 건 이런 거죠. 그 심사위원도 사람이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하는 의견이 심사위원과 다를지 몰라도 최소한 심사위원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예의 있게 대해주세요. 왜 예의 있게 대하지 않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도 심사위원이 그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좋은데요 왜 이해를 못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누구나 다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얘기드리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는 저 거예요. 자세로 나갈 그거는 필요는 네, 없죠. 그분들이 네. 나를 어떻게 판단해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기서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잘 것 보일 같아요. 필요는 잘 보여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네, 다만 내 대화를 사업을 하세요. 네. 이해시키는 거죠. 나는 이걸 대화를 잘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걸 네. 이해시키는 거.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만은 발표 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몇 가지? 저는 이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 그 심사위원들한테 질문하는 형태의 어떤 발표는 저는 조금 지향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곤란해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발표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튀는 전략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 알았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특히 외향적인 분이 그러시는 분들 그럴 있으세요. 수도 있어요. 네, 막 아니야, 질문하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시고 막. 일종의 발표 전략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질문을 던지라라는 거, 그러니까 도입 부분에 초입에 질문을 던지라라는 그런 이제 발표 전략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열심히 이거 사업 확인해가면서 파악해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질문도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해봤냐 아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문자답 그러니까 하세요. 그럴 때. 맞아. 질문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 혹시 심사위원님들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문자답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되게 어색해진다.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정적 5초. 그리고 뭐 시키지 마세요. 시키지 심사위원님들한테 마세요. 대답할 때까지는 찐도 안 나갑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보시죠. 네. 체험해 보시죠. 이러면서 시키지 마세요. 고개 이해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뭐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뭔가. 네. 외향적인 사람이 그래요. 강의 듣는 사람도 그렇게 시켜도 안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하겠어요. 네, 네. 그건 더군다나 아닌 것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사실 심사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피곤해. 15분, 20분 간격으로 한 사람씩 맞아.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걸 보다 보면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반응도 안 오고 맞아. 그냥 그런 거 하면 괜히 어색해지기만 하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 그냥 충분히 전달하면서 이해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심사위원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나한테 반감이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는 뭐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경향은 다를 수 있고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읍소형은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로 준비된 것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또 약간 연관된 건데 뭐 이 시장에서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답을 못해요. 그냥 그 얘기만 해서 기회를 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이글 아이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런 것이 부메랑이 돼서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이러한 부분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더 이렇게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겸손한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발표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발표 자료에 동영상 넣지 마세요. 애니메이션 넣지 마세요. 폰트 이걸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끔 저는 이 폰트를 써야 됩니다 라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폰트까지 같이 보내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그래도 안 되죠. 어떤 주간 기관 같은 경우 사람이 특히나 많이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 나만의 폰트 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PDF로 PDF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PPT는 웬만하면 주지 마시고요. PDF로 주세요.
그거 하나하나 확인 못해요. 그리고 PPT를 줬을 때 달라지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안 돌아갑니다. 예, 안 돌아가는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잖아요. 혹시 동영상을 너무 넣고 싶으면 어펜딕스에다 넣거나 따로 파일 준비하셔서 그게 가능한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넣고 싶으면 캡처 떠서 첨부하세요. 예, 어떻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중요 사항을. 예, 그래서 그런 발표 자료는 그 주간 기간이나 이럴 때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발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거와 얘기를 하면 되게 사실 많아요. 많아요. 네, 왜냐하면 구성서부터 그죠. 이거를 그건 어떤 식으로 따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할 얘기가 되게 그죠,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요거 우리 그냥 진짜 어디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이런 거. 예, 그 찾아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시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잠깐 해봤는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발표하실 때 발표에 나의 사업을 잘 설명하기 위한 자리이다. 일단은 심사위원은 나의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얘기를 이해하고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되게 영리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잘 짜셔야 됩니다. 난 진정성만 있으면 돼. 이렇게 안 됩니다. 진정성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놔두시고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보여주며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줄 건 뭘까를 잘 짜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정은 준비해서 나오는 거지 열정은 그냥 가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표 자료 갑자기 딱 그 잔소리 한마디만 더. 네. 발표 자료 장표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5분 발표라고 했을 때 맨 앞에 표지, 그 다음에 맨 뒤에 인사말 요거 빼고 한 9장 정도, 7에서 9장 정도는 충분합니다. 그거 장표 한 장당 내가 몇 초 정도 이야기할 것인가, 4분 40초 내에서 7장, 9장에 몇 초가 배분이 될 것인가를 계산을 하셔서 그 장표 수를 만드시는 거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까먹었어요. 그럼 밑에 써주시면 인간적이네.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다음도 하겠습니다. 선생님에서 네,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 아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발표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서부터 뭐 구성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뭐 저희는 뭐 이렇게까지 한 5가지 질문 정도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 계획서 하나하나 띄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갑작스럽게 마무리할게요. 네. 갑작스러운 마무리가 우리의 그거가 됐네. 뿅 하고 그럼 끝내야 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마무리. 호빵 밑에 막 이런 거 들어가고 막. 뿅 제가 하고. 마무리를 예. 잘못해서. 전부 다 세일러문 이렇게 샥 돌아가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또 그냥 여기까지. 인사. 네, 네.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